상대가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역으로 이혼을 당하는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남편의 외도 후 우리는 끝없이 감정 폭발을 합니다. 근데 그 드자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걸 멈출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감정 폭발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무너질 때 자동적으로 터지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멈추는 방법도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다시 세우는 방법인 거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개 단계의 구조는 상담 코칭에 쓰이는 부분입니다. 감정 폭발의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극이 오고 그 자극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이 축적됩니다. 축적된 후에는 임계점이 오고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발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발을 문제 삼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해석과 축적입니다. 왜인지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단계, 자극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통제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냐? 상대의 말, 상대의 행동, 상황, 과거의 기억, 피로, 호르몬,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극은 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막으려고 하면 100%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편의 외도에 있어서의 어떤 행위, 과거에 이랬었던, 어땠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실과 자극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2단계, 해석을 분리해내지 않으면 감정 폭발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감정 폭발 직전에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날 뭘로 보는 거지? 내가 우스운가? 또 나만 참아야 돼? 저 인간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세요. 이 질문 하나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사실인가 나의 해석일 뿐인가를 구분해 내셔야 합니다. 이걸 첫 번째로만 하셔도 50% 정도의 폭발은 막을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것이 있고 내가 느끼는 것이 곧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3단계, 감정은 쌓이면 반드시 터진다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참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하는 사람일수록 크게 터집니다. 감정은 쓰레기통이 아니고 탱크인데요. 비우지 않으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폭발 전에 반드시 배출을 해주세요. 내가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면 글로라도 나의 마음을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단계는 임계점의 신호를 아셔야 해요. 폭발 전에 몸은 이미 신호를 줍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숨이 짧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는 머릿속이 꽉 찬 것 같고 때로는 그런 신호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어야 해요. 이 순간 잠깐 나갔다 오는 것,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설명이나 설득이나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런 임계점의 신호를 느낀다면 잠깐 그 상대방과 있는 공간을 분리해 내시는 것, 잠시 큰 숨을 내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폭발을 하게 되면 이 폭발을 하고 난 후에 자책을 하게 되는데요. 자책을 하는 마음도 멈추셔야 합니다. 자책을 하고 또 폭발하고 자책하고 폭발하고 자기 혐오가 쌓이고 이러면 더 크게 폭발하고 여러분들 드자비를 하시면서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하고 나면 상대방도 화를 내거나 미안해하거나 두 개 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너무 미안해해도 마음이 괴롭고요. 저 사람이 뻔뻔스럽게 나오면 더 괴롭습니다. 내가 드자비를 조금만 덜 해도 사이가 좋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은 화내는 나도 자책을 하게 되고 그 자책하는 마음이 더 비참하게 만들어 갑니다. 드자비를 하면서 폭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1단계가 이 드자비 하는 데는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다시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 나를 무시해온 그 기간 지금도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감각, 그걸 지금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드자비는 거세집니다. 관계나 결정이나 논리, 그 외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곧 밀어두셔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모든 거를 이 사람하고 정리해서 확실하게 사과받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란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으로 그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서두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급하게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할수록 여러분과 가해 배우자의 관계는 더 멀어질 뿐이니까요. 이럴 때 배우자는 그 드자비 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너 또 그런다 라든지 네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이럴 거면 우리 끝내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그 가해 배우자분들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 내가 너라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를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의 화난 마음을 공감해 주시라는 거예요. 드자비 하시는 분들도 드자비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사실과 나의 해석을 구분할 수 없어서, 감정과 논리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드자비하는 배우자분들도요, 정말 화를 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다시 그냥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그 가운데 가정을 잘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조급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드자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해 배우자분들도 알아주셔야 해요. 그걸 공감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드자비를 하실 때는 순간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공간을 분리해서 잠시 후에 우리가 언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약속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감정도 진정을 시키거든요. 지금은 멈추는 게 우리 둘 다에게 좋아, 우리 30분만 쉬자, 2시간만 쉬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시면 드자비가 아니라 정말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한 후에는 진짜 대화를 하셔야 하는데요. 상대가 진정된 후에 다루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에 감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화내느라고 힘들었지, 아까 내 얘기 듣느라고 힘들었지 라는 공감, 이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고요. 하지만 네가 고함 지르고 비난을 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힘들어 라는 아이 메시지로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대화를 하자, 소리 지르거나 싸우지 말고 하는 요청사항을 전달하시면 돼요. 이 단계로 마음을 조근조근 이야기하고 조근조근 공감해 준다면 드잡이나 방어가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을 정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정할 수 있는데요. 폭발 중에는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폭발 시에는 공간을 분리한다라는 원칙, 공감은 충분하게 서로 나눈다 라는 원칙,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원칙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심하게 드자비를 하거나 방어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순간을 피하실 수 있으면 드자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더 깊은 사과를 받을 수 있고, 방어를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해와 용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외도나 이혼의 국면에서 감정 폭발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 외도 상태에서 이 화를 내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배신의 충격이 크고 내가 상대 배우자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상실감, 현실이 붕괴되는 공포, 내 인생이 무너지는 위기 반응을 느낍니다. 이런 걸 느끼지만 진짜 문제는, 이 드자비의 진짜 문제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노출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죠. 감정 폭발을 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폭발 안 할 수 없다는 거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리고자 하고 지금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셔서는 안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분노를 폭발하시거나 전화를 수도 없이 해대시거나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고 욕설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해버릴 거라고 협박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윽박지르면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만 또는 그 상간녀 상간자에게 돌려보내는 형식으로 될 뿐입니다. 이 행동들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원칙을 정하세요.
내 감정이 절대 폭발하면 안 되는 구역을 만드세요. 집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아이 앞이라든지 그때만큼은 내 감정을 폭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하시고 폭발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혼자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 폭발을 메모한다든지 녹음한다든지 또는 상담에 가서 이야기하신다든지 그때만 내 감정을 폭발시키겠다라고 원칙을 정하시면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시면 훨씬 가정을 지켜가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외도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 나는 배신당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감정을 다 폭발할 수 있어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가정을 이혼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감정과 행동을 강제적으로라도 분리시켜야 합니다. 감정은 100% 느껴도 되지만 행동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행동으로 하시기 전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행동이 증거로도 남겨질 거야.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내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나의 폭발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고 있는 거죠. 상대의 행동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일부러 누군가는 물타기 기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아내가 외도를 하고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유도해서 이혼을 역으로 청구하는 그런 사항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고도 내가 이혼을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외도한 배우자가 폭발할수록 내가 강하게 대적하면 나한테 불리합니다. 주도권이 그 외도한 배우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감정을 공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도한 배우자는 절대 피해본 배우자의 마음을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힘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알아줘야 한다라고 울지도 마시고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모른다고 폭발하지 마세요. 내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절대 가정은 살릴 수 없습니다. 외도 이후에 결정해서 후회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이혼을. 감정 폭발해서 이혼을 결정하시면 무조건 후회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유예 기간을 좀 설정해 놓으세요. 지금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3개월 후에 억울한 마음을 풀어야겠다. 상대가 조금 외도한 배우자가 정신을 차릴 시점에 내 감정을 폭발시켜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도 이혼 국면에서 감정 폭발은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되도록이면 폭발은 혼자 하고 행동은 계획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기록이 남는 곳에는 무감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역으로 이혼을 당하는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결정은 내가 이혼을 결정하거나 어떤 상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예 기간을 주고 기간을 정하신 후에 계획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드자비가 일어나는 순간 분노가 아니라 위험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배신감과 통제를 상실했다는 생각에 공포스럽고 말로 안 되니까 몸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드자비는 추궁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는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노를 폭발하게 되고 진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탐정처럼 진실이 하나하나 파고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도 개입하게 되고 몸싸움을 하고 나면 후회하게 되고 불신은 깊어지는 거죠. 몸으로 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요. 추궁하는 것도 어느 순간은 멈추셔야 합니다. 내가 드자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증거를 남기지 않는, 나에게 악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 선에서 하셔야 하고요. 이 드자비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본인에게 하세요. 아이에게 이것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 영상이 혹은 이 녹음이 증거로 남았을 때 나한테 올 피해는 무엇일까? 3개월 뒤에 법적으로 이 증거가 쓰였을 때 내게 불리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 잠깐이라도 멈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드자비 하셔야 합니다. 비이성적으로 드자비를 하시면 피해를 입고도 더 큰 피해를 입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정 폭발을 멈추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드자비를 하면 왜 좋지 않은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드자비를 해서 너무 지나쳐서 이혼이 되는 케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 너무너무 억울해요. 내가 외도 피해를 입고서도 내가 오히려 나쁜 년이 또는 나쁜 놈이 돼서 이혼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여러분들이 드자비를 함으로 해서 어떤 가정의 평화가 온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드자비를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겁니다. 이혼이 무조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내가 가정을 지켜봤을 때,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의 이혼에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지켜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